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육도 경직돼 있고 관절 운동도 제한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통증이 오기 쉽죠.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데요. 오늘 댓글은요. 잔디 깎는 기계를 무리해서 당기고 난 뒤에 어깨 통증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육이 놀라고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진단부터 해야죠. 네. 지금 진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한다 말이 안 되고요.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없는데 운동 범위가 정상이냐, 운동 범위가 좁아졌느냐, 운동 범위가 좁아졌어도 이 팔을 올렸을 때 안팎으로 다 돌아가느냐 아니면 바깥에만 안 돌아가느냐 혹은 뒤로 올리는 것만 안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분 부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관절이 다 굳었느냐, 부분적으로 굳었느냐, 물이 찼느냐, 그다음에 힘줄이 얼마나 살아있냐 이것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질병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거는 극상근 힘줄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힘줄이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옆에 관절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깨 관절이에요. 네. 그럼 이 관절을 만지면 앞뒤로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저 벌써 딱딱해 있으면 부들부들하고 딱딱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올라갈 때 충분히 뒤로 빠지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포획이 되면서 힘줄이 부딪히고 붓게 된 거죠. 그래서 염증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일으키도록 비정상적으로 긴장돼 있는 관절 주머니나 관절의 위치가 병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 안광병원 오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당황하셨어요? 네. 자, 의대녀 보시고 통증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들 알아볼 거예요.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뼈마디가 시리고 척추관절 아프다고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추우면 유독 심해질까요? 일단 거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하는 거와 부교감신경이 이게 두 가지 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싸우거나 도망갈 때 쓰는 신경이에요. 싸울 때 어떤 누가 오면 그걸 싸울 때 그러니까 긴장되고 피도 잘 안 가고 뻣뻣하고 되는 거잖아요. 싸우거나 도망갈 때 쓰는 거. 힘도 좀 나고. 부교감 신경은 그거하고 정반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고 피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근육도 경직돼 있고 관절 운동도 제한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통증이 오기 쉽죠. 그다음 또 실질로 그다음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져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대사가 많이 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또 사람 몸이 얼마나 건강할 때 기초 대사량이잖아요. 그 대사량이 조금 좋을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이게 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리겠죠. 그리고 병에 걸려도 회복이 좀 덜 되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 오겠죠. 선생님 근육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육이 그러면? 수축되죠. 이렇게 긴장되겠죠. 안 쓰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따뜻한 데에서 많이 좀 풀어주고 하면 좋고 그다음에 충분히 푼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조깅도 하고 운동하면 되겠죠. 겨울철 감기로 인한 반복적인 기침, 재채기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이제 병리 압력으로 이제 뱉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횡격막이라는 걸 확 잡아당기면서 경막이라고 신경 쓰고 있는 막들을 거의 또 같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신경을 확 작아치면서 통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뇌 척수액이 돌거든요. 그 압력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무리하게 움직이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말도 아니지만 사실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기침
탕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작년에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세요. 네. 9, 10, 11월 석 달을 기침을 해가지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녹화할 때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게 정말 저 굉장히- 허리가 너무 아프던데. 굉장히 심한 기침을 아 하고 그래요? 저 진짜 심했어요. 네. 사람들이 진짜 네. 진짜 어디 응급실 갈 줄 알고 저 심했어요. 선생님 그때 저 못 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녹화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었는데 안강병원을 좀 찾아올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고생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좀 인정도 해주셨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찬바람에 손발이 시리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시림을 넘어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 어떤 질환? 일단은 찬 상태에서 여러 가지 통증이 다 올 수 있어요. 조금만 써도 순간적으로 더 심하게 오고 네.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그 심하게 아프고 저린 거는 레이노드 시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되게 심하게 와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 혹시 뭐 그 면역 질환 같은 거 있는 거 있거든요. 염증 같은 거 입안이나 뭐 네. 이렇게 아래가 염증 같은 거 잘 생기고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분들에서 옛날에 왜 지금은 그런 거 별로 못 봤는데 옛날에 땅 팔 때 바위 같은 거 팍팍 하면서 그거 봤어요? 그 영화에서 본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이런 진동, 강한 진동하고 이런 것들도 네.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다른 여러 병에 의해서 술을 많이 먹어도 레이노드 증후군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주로 손발에 나타나는 네. 건데 지금 레이노드 네. 증후군 얘기하셨어요. 혈관이 예. 굳어지는 거죠. 동맥이 안 가게 딱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얗게 돼요. 네네. 그러다가 다음에는 이게 파랗게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화상 입은 것처럼 피부도 벗겨지고 화상 여러 입은 현상이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이런.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네. 이제 기저질환을 좋아지게 하죠. 다른 거 병에 왔으면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면 그걸 이제 호전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따닥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따닥하는 거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되고 약간 기저질환이 중요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좀 유독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예. 증상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하면 아무래도 증상이 훨씬 덜 오겠죠. 저 어르신들의 경우 네,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네. 바로 낙상 사고잖아요. 이제 네, 또 뭐 네. 눈 오는 시즌이 오면 더욱더 빙판길도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이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낙상 사고들을? 그러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넘어지면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제 팔목. 맞아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거가 이제 압박골절도 꽤 많이 비율 차지할 거고 우리가 특히 이 대퇴부를 꼭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기가 약해지면은 하다못해 목욕탕에 넘어진다거나 이런 거 자체로 부러지게 되는데 겨울에 많이 오겠죠. 이 특히 대퇴부가 골절되는 거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망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능하면 좀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네네. 시스템 갖춰 있는 데서 이제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계속 생기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압박골절도 오는데 이제 압박골절이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드시고 뼈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뼈가 원래 그 벌집처럼 생겼어요. 벌집이요? 네, 이렇게. 근데 이 벌집이 조밀한 벌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밀한 벌집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골다공증 온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근데 시멘트나 이런 거를 넣어서 통증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뼈가 보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기간은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복대 같은 걸 하되 너무 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답답하면 또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그 경우를 살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도 한 3개월 지나도 계속 아프면 치료를 받아서 그 통증을 없애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압박골절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현재보다 계속 이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근력 운동을 네, 하는 게 네. 당연히 네. 좋을 것 같은데 또 근력 무리하시면 운동, 안 네. 되잖아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10cm 더 크게. 속도를 1km 더 빠르게 평지를 걷는 거 이거부터 하시고 안전하게요. 그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서 좀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 이 두 가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10cm 좀 더 네. 걷고 네. 강도를 약간만 높이는 건 운동이 안 되겠지 하고 일단 맞아요. 열심히 좀 세게들 하시거든요. 이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세게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약하신 때문에 분들은, 네. 조금씩 올리는 게 이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와 함께 우리 인체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네. 신진대사를 높이는 운동법이 있다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제가 우리 환자분에게 권유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폭을 좀 더 크게, 좀 네. 더 빠르게 걷는 거. 기본적으로 그게 빠르게 걷거나 보폭을 크게 하면은 일단 심장이나 이런 부하 가치가 훨씬 줄어들고 네. 일지로 이런 것으로부터 최소한 30%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한다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결국 뇌가 기능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사실은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운동이 있어서 그거를 가볍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이 운동을요 안강병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꼭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운동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조회 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숨어서 화장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숨어서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건 선생님이 숨어서 하시죠.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회진할 때 환자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숨어서 할 필요가 없고요. 예, 많이 합니다. 쑥스러워하셨어요. 제가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감탄을 네. 했더니 또 부끄러우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유튜브 볼 때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딱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두셔서 3회에서 운동하시면 5회, 3회에서 네. 5회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새벽 자기 전 그래가지고 3회에서 5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대사가 증가되게 되면 네. 저녁에 잠도 훨씬 잘 올 거고요. 겨울철에 네. 몸이 굳어서 다치거나 혹시 뭐 폐행 감각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예방이 될 거고요. 특히 몸이 더워지면 일단 자신감은 무조건 생겨요. 우울증 없어지니까. 노인들의 상당수가 우울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감을 갖고 우울증만 없어지는 것도 노인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은요 근육이 감소하고 관절 지지력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근력을 꼭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